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이번 주는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이 메타버스를 교육적으로 활용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과 그리고 한계점을 알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보경, 한나라, 김은지, 박영정, 조소영 선생님의 2021년도 등재된 논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로는 이제 메타버스의 네 가지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교육 환경에서의 메타버스의 잠재성과 제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메타버스는 이제 1992년도로 흘러가서 이제 소설가 닐 스테픈슨의 책인 스노우 크래시라는 책 속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사람이 3D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가상현실에서 아바타가 돼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적어놓은 책인데, 이 3D 가상현실을 이제 이 책에서 메타버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말과 유니버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개념을 정의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고우라는 학자는 이제 메타버스란 3D 기반의 가상현실이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에 있는 아바타가 실제 자신을 의미하고, 이제 이 아바타가 일상이나 경제 활동을 이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리라는 학자는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는 창의적 가치를 더 진화시킨 세계다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그 창의적 가치를 더 진화시킨 세계다라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이 창의적인 말과 그 다음에 진화라는 말이 이 메타버스에서는 좀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의 네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네 가지 형태는 ASF라는 기관에서 조직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사사분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점들이 있는데, 기준점이 이 어그멘테이션과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게 서로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익스터널과 그 다음에 인티메이트, 이게 네 개의 기준점인데,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은 이제 이 어규멘테이션과 이 시뮬레이션이 서로 대조가 되는 거고, 익스터널과 그 다음에 인티메이트가 서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사분면부터 보면은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있고요.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월드,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미러 월드, 이제 어규멘티드 리얼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로깅과 이제 이걸 VR이라고 부르고, 미러 월드, 그리고 이게 AR.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VR과 AR이 이 네 가지 형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증가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어떤 산출물, 가치로 완전하게 완성품이 되기 전에 과연 이 완성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실험 단계에서 한번 돌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실제 내가 팔고자 하는 그 물건과 똑같은 재료로 뭐 완전 완성품에 가까운 형태로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제 그것과 흡사하게 모형 정도로 만들어서 완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의 어떤 개념을 그 정도를 좀 인지하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증강하는 거니까 뭔가 이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부풀려진 이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과 인티메이트는 이제 인티메이트는 좀 사적인
그런 어떤 친밀한, 그러니까 좀 내적인 이런 의미고, 익스터널은 환경, 주변의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Augmented Reality, 그러니까 AR이죠. 그래서 AR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이 AR은 기술과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환경을 구축한 거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적용한 사례로는 이제 스마트폰과 비하이클 HUD가 있는데, 이게 HUD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새로운 자동차 이렇게 주행하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전방을 주시할 수 있게끔 창문에 어떤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위치에 이 자기가 또 추가로 좀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스크린으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강현실입니다. 좀 약간 이것과 더불어 설명을 한다면 포켓몬고 같은 것들이 지금 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숲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어떤 기계를 키면은 그 숲에서 이제 프로그래밍된 이제 그런 어떤 구체물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AR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다면 이 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R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증강과 환경, 그러니까 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증강하는 그런 어떤 현실을 구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좀 의미를 같이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라이프 로깅을 보면, 라이프 로깅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캡처를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여기 보면은 캡처를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이프 로깅은 매일의 일상을 저장 캡처하고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용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이제 블랙박스 같은 기능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용된 사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애플워치, 삼성 헬스, 그리고 나이키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로깅에 대해서 조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알아보면, 이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어그멘테이션과 인티메이트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사적인 공간과 그리고 증강하는 현실 사이에서 사진을 캡처하고 저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러월드. 이게 거울 세계니까 이게 뭔가 사물을 비친다라는 의미가 와닿으실 건데, 이게 이제 GPS 기반의 어떤 그런 구축 환경이에요. 그래서 미러월드는 외부 환경 정보를 통합하고 제공해서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인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구글 어스, 구글 맵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미러월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보시면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익스터널이면서 이게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진짜 거기를 가서 직접 완전한 똑같은 형태를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만지기 전에 과연 나는 이제 여기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점쳐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글 어스를 언제 좀 사용을 하냐면은 좀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부동산을 알아볼 때, 내가 집을 알아볼 때 그 지역을 좀 약간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고 싶을 때 구글 어스로 먼저 좀 훑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갈지 말지, 뭐 아니면은 내가 사려고 하는 집의 방향이 어느 정도인지, 뭐 언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VR, 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거는 이제 이 버추얼 리얼리티는 디지털 데이터를 구축하는 건데,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 버추얼 리얼리티 VR은 메타버스의 협의의 개념이에요. 협의의 개념이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뭐 제페토라든지 뭐 로블록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이 가상현실 이 VR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티클에 보면은 좀 자세한 제페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이제 로블록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교육적인 어떤 롤플레이를 진행하는 경우 교사가 수업 맵이나 그러니까 방 같은 거를 선택하고 꾸미고 그 안에 학생들을 초대하고 이제 서로 간의 목소리나 메시지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VR이다. VR은 메타버스의 가장 협의적인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 네 가지를 다 포함을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슷한 개념이 VR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VR 같은 경우에 인티메이트, 그쵸? 개인적인 서로 막 이렇게 소통하고 같은 공간에서 게임하고 시뮬레이션. 그래서 그 게임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런 어떤 막 그 현실 세계에다가 이렇게 뭔가 우리 디지털적인 거를 입힌 증강 부분이 아니라 그게 다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뮬레이션 측면이라는 거 같이 이해하면서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교육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강현실 AR이에요. A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되나 앞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 다음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이 AR 같은 경우에는 가상 디지털 정보를 통해서 3D 측면을 가시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이런 학습자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이제 AR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라이프 로깅은 이 메타버스 내에서 교육을 활용할 때 보상과 강화를 이끄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다. 서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일상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집한 어떤 그런 내용을 창의적으로 재구축하고 이제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제 라이프 로깅 측면에서 우리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러월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미러월드는 이제 협업 툴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업 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또한 이 미러월드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러닝 바이 메이킹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죠. 가상현실에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비용과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을 여기에다 가져와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좀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3D 가상 세계 기반의 뭐 게임이라서 이 안에서 사고기술, 문제해결기술, 뭐 현실에서 학습기술을 필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직접 적용해서 공간과 시간의 어떤 그런 차이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 메타버스의 특징, 교육에서의 메타버스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앞에 있는 내용이 좀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우라는 앞에서 좀 본 학자죠. 이 고우라는 학자는 메타버스의 시공간은 설계자와 참여자가 함께 창조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좀 보장한다는 거, 그리고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로서 이제 그런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북이라는 학자는 가상현실은 공유 공간으로서 여러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2차원 또는 3차원 환경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메타버스의 특징의 어떤 형태를 보면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고 다양한 콘텐츠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서의 가상 현실 메타버스의 특징을 이 저자들은 교육 환경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비드 이후로 열풍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회적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자유롭게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상화를 통해 새로운 경험 및 높은 몰입도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적 활용에서의 어떤 메타버스의 제한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연결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 공간이 이제 좀 치밀한 범죄가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 경험이 적고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윤리 교육이 굉장히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느낄 수 있겠죠. 그 가상 환경에서의 그 아바타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이렇게 일치하기는 어렵잖아요. 뭔가 증강한다라는 거는, 창조를 한다는 거는 기존의 나보다는 조금 더 좋게 만들든 뭐 아니면 좀 안 좋게 만들든 뭔가 꾸며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어떤 메타버스를 활용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좀 현실에서의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소홀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질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의 결론은 학생들이 메타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왜 좋아하는지, 가상현실 속에서 아바타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지 꼼꼼히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제 교사들에게 내리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학생들의 인지 능력과 상상력이 아닌 콘텐츠 개발자나 서비스 설계자의 의도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이제 설계를 할 때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 협업적으로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학생의 데이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의 제한점 같은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